농경사회와 산업사회는 수렵채집 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계급사회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공통점은 밈을 만들거나 가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계급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의 공통점은 지배계급이 유포시킨 밈을 따르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지배계급이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경사회의 지배계급이 유포시킨 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지배계급이 유포시킨 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호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자신의 상품에 명품이라는 기호가치를 부여하는데 성공하면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십 배의 이윤을 남겨도 잘 팔립니다. 자본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기호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최첨단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뇌리에 자기 회사의 상품이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것이 성의 상품화입니다. 가방과 섹스에 무슨 인과성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성에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반하는 감성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비합리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지배계급이 성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들만 성적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면 자본은 성을 개방하여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영화와 드라마, 광고 등을 통해 자유연애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유포시키며 사람들이 자유연애를 선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성이 개방되는 데에는 라텍스가 개발되면서 값싸고 질긴 콘돔이 생산된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인류는 콘돔 덕분에 성병과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콘돔의 개발과 자본에 의한 성의 상품화 전략이 맞물려서 오랜 세월 금기시 되어왔던 성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인류는 자유연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인류는 성의 개방으로 빼앗겼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은 것일까요? 진화 생물학적인 탐구와 해석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인간은 번식을 위한 교미, 쾌락을 위한 섹스, 정서적 결속감을 위한 정신적인 사랑, 이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자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는 존재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경시대에 자유연애가 가능한 사람은 왕과 권력을 쥔 남성뿐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귀족들은 가문의 부흥을 위하여 집안의 딸들을 왕의 정식 부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안 되면 후궁이나 애인으로라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장차 왕이 될 세자의 빈을 간택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결혼 정년기가 된 양반과 처녀들의 결혼을 엄히 금하는 금혼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딸을 가진 양반과 부모들은 딸과 자신들의 사주와 선친의 이력들을 적어 넣은 처녀단자를 관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간택에서 떨어진 처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최종 시험에서 붙은 자는 정실이 되고 떨어진 나머지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왕이 될 세자와 비는 자유연애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자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후궁으로 만들 수가 있기에 자유연애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일지라도 여자는 자유연애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민족마다 결혼 풍습은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녀들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부모들이 아기를 잘 낳을 것 같다거나 일을 잘할 것 같다거나 지참금이 든든할 것 같다는 등을 고려해서 자식들에게 배필을 구해주면 자식은 부모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시대의 인류는 생명체가 추구하는 번식을 위한 교미에 초점이 맞추어진
짝짓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일단 성욕은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결속감을 위한 정신적인 사랑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잘 적응하면 사은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성이 개방되면서 인류 사회에는 자유연애가 보편화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인류에게 번식을 위한 교미, 쾌락을 위한 섹스, 정서적 결속감을 위한 정신적인 사랑, 이 모두를 동시에 이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번식이 가능해지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나서도 20년가량 동안 합법적으로 성관계가 허락되는 결혼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공부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배우자의 직업이 바뀐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라는 슬로건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연애가 아니라 열공으로 청춘을 불태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솟구치는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거나 심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자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밈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이 개방된 오늘날까지 그러한 것은 자본의 성의 상품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이 성을 개방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상품화가 가능한가, 얼마나 많은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이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지 않지만 번식에 공감하거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지만 각방 생활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혼은 합법적으로 성욕 해소를 인정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위의 분류는 사랑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제외하였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자본의 이윤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이루고자 할 때나 최소한 하룻밤이라도 동침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그 자체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위는 1번과 2번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시적 소비 창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성폭행은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은 사랑과 원나잇은 권장하고 자위는 금지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정한 활동에 기쁨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후천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농경시대에는 명예살인을 당할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부 국가만 그러한 밈이 남아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밈의 변화를 주도하는 최일선의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은 드라마나 광고, 영화 등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온갖 종류의 사랑 이야기를 끊임없이 유포시킵니다.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애절하고 낭만적인 사랑 한번 못해보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여겨지고 삶이 우울해질 정도가 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이성에게 호감을 끌기 위해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로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자본은 과시적 사치품에 엄청난 이윤을 붙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자위를 통하여 급한 성욕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섹스 장면은 아름답게 노출이 되는데 자위를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특정한 밈이 활성화되느냐, 마느냐는 그 사회가 특정한 밈을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거울 유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따라하고 싶게 만들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자신도 숨기고 싶게 만듭니다. 마냥 멋진 여배우나 남자 배우가 자위로 아름답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꿀잠 자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자위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등에서 유능하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자위로 자신의 열정적인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자위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성욕 해소 방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위 문화가 활성화되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시적 소비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불륜 영화나 드라마가 활성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혼 이전의 삶보다 결혼 이후의 삶이 더 깁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시적 소비가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륜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순결을 잃은 딸을 아버지가 살해하게 만들었던 밈은 이제 처녀와 유부남의 불륜이 애틋한 로맨스로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과시적 소비는 지속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